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아우, 대단한 강세장입니다. 코스피는 배당락 같은 거 없었어요. 변동성은 박살났고요. 그러나 해외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연말이라 하루하루의 흐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리뷰를 해보면서 향후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바로 들어갑니다. 전일 이 코스피 배당락 예상이 44포인트였는데 웬걸 현물은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0.5% 갭상승이었죠. 배당락을 감안한다면 현물은 무려 2%나 갭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 강보합 출발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물이 2%나 고평가돼서 출발한 거니까 현물에 닥치고 매도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선물에는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런 걸 놓칠 리가 없는 게 바로 외국인이고요. 아침 30분 동안은 외국인이 저평가된 선물을 5,000개 넘게 사들이고 그리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물 지수가 381.75까지 달렸어요. 전일 대비 거의 선물이 1.5% 상승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그래, 외국인이 차익거래 때문에 고평가된 현물 팔고 선물 산 건 이해 가는데 그러면 주식이 마지막까지 오른 건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계속 설명드립니다. 아침 30분은 차익거래가 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아침 30분 동안 개인이 정말 그 주식을 못 사서 안 달난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주식 매수를 보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쌓은 그 많은 차익거래를 다 소화합니다. 물론 그 뒤로는 이제 매수세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더 이상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그 뒤로는 선물 매도를 쌓았죠. 그런데도 계속 개인들이 주식을 사요. 그리고 아시죠? 올해 그 하반기 개인들이 주식 매수 스타일 어땠는지. 예. 한번 주식을 사면 장중에 꾸준히 사서 종가까지 주식을 사거든요. 네. 오늘도 그랬죠. 코스피에서 무려 2조 1969억. 아우, 역대급이에요. 그냥 계속 갱신을 하네가요. 이 종합주가지수 신고가를 개인이 추세적으로 매수를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경이롭습니다. 어쨌든 이 장시작 30분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 현물 매도를 했고 그 뒤로는 선물 매도를 쌓았다. 그리고 선물 매도를 계속 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시스 나빠졌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입 바통은 기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 잠깐 여기서 베이시스가 전일에는 마이너스 5포인트대였는데 오늘은 이제 0. 몇 포인트 마이너스 0. 몇 포인트인데 베이시스가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선물은 배당락을 미리 반영을 하거든요. 애당초 배당약 반영이 안 되죠, 정확히 말해서. 근데 현물은 배당약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오늘 현물은 원래는 배당락이 된 겁니다. 예. 왜냐면 베이시스 계산하는 게 그래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선물 지수를 뺀 건데 그 전에 배당락을 감안하기 전에는 그걸 그대로 넣어놓고 배당락이 되면 그걸 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이 어제 올랐잖아요. 배당락 감안하고도 오른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베이시스가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를 하니까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워낙에 개인들이 현물 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 매도입 파통은 기관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기관들은 전일 들어온 배당 차익 매수를 털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물 매수세들을 개인이 다 받아서 올립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제 배당락이 나타나면 빠르게 회복이 나올 거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아예 배당락 같은 건 개나 줘버려 하는 분위기였죠. 결국 외곽의 풋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 옵션 가격이 지수 상승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외곽 콜마저 살아났습니다. 물론 좀 더 멀리 보면 열고 보면 이제 아침 30분의 급등을 제외하고는 콜옵션이 생각보다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어제 변동성이 워낙 빵빵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올라도 변동성이 실현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변동성 매도를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라 저는 이번 1월 내내 계속 변동성 매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변동성 매도 좀 준비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볼 건데요. 잠시 유튜브 광고 32초 정도, 그러니까 32초 정도만 들으시고 스킵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계속합니다. 유럽 세션은 조금 다른 모습이옵니다. 이걸 통해서 잠시 뒤 열릴 코스피 시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어제처럼 또 본장 열리기 한참 전에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지수 선물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본장 시작하면서 뭐 갭상이 나왔어요. 잠깐 눌린 듯 했는데 어쨌든 거의 뭐 플러스 1% 근접해서 또 고가를 만들고 갱신한 거죠.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왔는데 결국 이 윗꼬리 음봉이라는 사실 그닥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중이 아니라 연말이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꺾인다 뭐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연말 수급 불균형으로 윗꼬리 음봉이 나왔다 그 정도로 봐야지 이게 뭐 이거 꼭지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겠습니다. 또 유럽에 무슨 딱히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차익 실현 차원에서 눌렸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시장이 고점 대비 거의 1.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폭락이 나온 거다 그러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1.5% 하락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거의 안 올랐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차익 실현이지 이거는 신규 매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굴이 좀 더 눌렸고요. 기름은 전일 많이 눌려서 끝난 거를 유럽 세션 내내 뭐 어쨌든 브렌트는 51불 지키겠다 뭐 그런 흐름이 워낙 강해갖고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골드 같은 거는 그냥 계속 박스 그렸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증시인데 독일은 어제부터 개장을 했지만 영국은 어제 박싱데이로 하루 더 쉬었죠. 그래서 오늘 연휴 첫 개장을 했어요. 당연히 뭐 1% 넘는 갭상승 출발을 했고 유럽 세션 초반에 추가로 상승해서 장중에 2.6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 증시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영국도 이제 윗골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봐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연말이라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요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미국 세션 들어갈게요. 미국은 유럽이 이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나름 강했어요. 특히 오늘은 나스닥이 아주 강했죠. 그러나 장 시작 후 러셀은 또 어제에 이어서 바로 매도가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좀 포인트 짚어드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 보면 미국이 오늘 밀린 게 뭐 공화당이 부양책 2,000달러 지급하는 문제에 태클을 걸어서 밀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러셀은 그 뉴스 나오기 전부터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거의 0.7%에서 1% 정도 밀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지수는 나스닥과 S&P는 반등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러셀은 그런 거 전혀 가난 것도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거의 2%가 넘도록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쭉 밀었어요. 그래서 그냥 러셀도 역시 변동성을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다.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 그렇게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S&P는 조금 달랐죠. S&P는 공화당의 뉴스 나오기 전부터 변동성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지로 지수 선물 매도가 나왔죠? 그러나 나스닥은 워낙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초반에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러셀이 그렇게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과 S&P는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쫙 밀렸죠. 뭐 나스닥이고 뭐 S&P고요. 그런데 그렇게 밀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나스닥은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은 전혀 죽질 않았어요. 즉 오늘 시장이 뭐 공화당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변동성이 계속 이유 없이 왜 올라간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만 계속 변동성이 증가를 하니까 계속 지수 선물 매도가 시장 누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그 점심 직후까지도, 점심 시간 끝날 때까지도 계속 변동성이 추세로 상승을 해서 결국에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선 지수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니까 변동성도 약간 눌려서 끝났는데, 어쨌든 러셀은 반등 전혀 못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강했던 나스닥만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뭐 이틀 좀 거래 남았는데, 올해 거래 남았는데 뭐 폭락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시장의 축이 올해와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라는 그런 고민을 만들게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외 달러 인덱스를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어요.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유럽이 워낙 강하니까 유로도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또 이제 90포인트 깨니 많이 했는데, 미국 본장 시작되면서 또 달러가 또 많이 올랐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달러 매도가 생겨서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89.93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거래에 달러가 크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원래 이제 CFTC에서 그 통화별 순 포지션을 발표하게 되는데, 투기 포지션 발표하게 되는데, 아마 그날이 신년 휴장일이라서 그 전날 발표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달러 숏 포지션이 최대다. 그리고 신년도 전망도 여전히 달러 숏,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달러를 사야 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겠다. 응? 뭐 그런 분위기라서 어쨌든 연초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못난이 도어대시가 또 마이너스 4.48% 빠졌고요. 장중에 눌림 나오고 나서 오후장에 잠깐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 매물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2월 중순 이후로 나타난 흐름은, 내년도 장세는 그래도 실적을 베이스로 한 종목이 오를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품을 계속 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술주는 종목별로 엇갈리긴 했는데, 주로 어제 덜 오른 종목들이 오르고 나머지는 그냥 가벼운 조정받았다. 은행주도 가볍게 조정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우리 시장은 대단한 강세장이죠. 하지만 이제 오는 마지막 거래입니다. 이날 꼭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묻지마 팔 이유도 없어 보이죠. 대신 이제 독일 같은 그 작은 조정 같은 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계속 변동성 매도 전략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1월물 옵션은 아주 저는 끝까지 양옵션 매도로 봐요. 그래서 버틸 만큼 버티면서 콜매도 쌓고, 또 풀매도도 계속 묻지마로 때리고, 그래서 저는 옵션 매도 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화시장에서는 달러의 약세 계속 보고 있고요. 뭐 대신 뭐 내일 엄청나게 부러진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사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예.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이야기할 게 없겠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